안녕하세요. 돈세는공업나가 돈버는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예전에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질문과 답변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금을 자주 해지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 후로도 계속 조회수가 많은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답변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신용관리를 위한 4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금을 자주 해지하셔도요, 신용등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저축도 습관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정해서 만기까지 잘 유지한 후에 만기금을 받아보는 경험을 자주 해야 돈을 잘 모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한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적금과 예금을 만기까지 잘 유지해서 그 만기금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굴릴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 즉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적금은 가입하시면 꼭 만기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용관리를 위한 4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대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대출 없이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케이스죠. 하지만 돈이 많다 하더라도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등급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보통의 경제생활을 할 때는 신용등급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대출을 받아야 될 때 신용등급이 관심사가 되는데요. 만약에 평소에 신용등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신용등급이 나빠지면 돈이 정말 필요할 때 대출을 못 받거나 아니면 비싼 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용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먼저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등 성실 납부 내역이 있으면 그 내용만으로도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요,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아파트 관리비 등의 납부를 성실히 한 내역이 있으면 되는데요. 이러한 내역들을 신용평가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이트 등록이 번거로우시거나 컴퓨터에 좀 익숙치 않으시면 서류를 발급받아서 신용평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성실납부 내역은요, 신용카드 정보나 대출 정보처럼 자동으로 수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을 들여서 등록하거나 제출해야지 신용점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카드 사용인데요. 일단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고요. 신용카드의 경우 그 대금을 잘 결제하셨다면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카드의 보유 개수는 별로 신용등급의 상승이나 하락에 관계가 없고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체크카드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는 분도 있는데요. 체크카드도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이 됩니다. 체크카드는 주거래은행 한 곳을 정해서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신용거래 내역이 없는 미성년자나 무등급자는 체크카드 사용 거래 내역이 신용평가를 할 때 유효한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즉 휴일을 뺀 평일 기준으로 5일을 연체라 하면요,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고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바로 그 등급이 회복되지 않고요. 그 연체 정보는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신용등급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다중연체가 발생했을 때는요, 일단 연체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아니면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고금리 대출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자주 활용하시다 보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 때는 제일 먼저 제1금융권인 은행의 문을 두드려 보시고요. 그때 안 되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대부업체인데 저는 정말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 급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면 대부업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대부업체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연체 없이 대출 원리금을 제때제때 갚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대출을 연장할 때도 신용등급이 나빠지면 대출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대출 상품은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 대출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신용관리를 위한 4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